은퇴 후의 삶이란 누구에게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무대다. 그 무대를 상상할 때 우리는 종종 낭만적인 풍경을 그린다. 아침마다 여유로운 차 한 잔, 손주들과의 소소한 일상, 혹은 여행지의 바다, 풍경 같은 것들, 특히 평생 직장을 다닌 이들. 그것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출신이라면 은퇴 후 삶이 최소한 걱정 없는 수준은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기업에서의 직함은 퇴직과 함께 사라졌고 남은 것은 월급 없는 매달과 여전한 생활비,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선택지였다. 이 글은 그런 환상에서 깨어난 3명의 대기업 출신 중장년들의 은퇴 후 막노동 생존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직면할지도 모르는 노후의 민낯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서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식 씨의 이야기다. 올해 60을 넘긴 그는 과거 30년 넘게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생산기술팀장으로 근무했다. 효율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수차례 사내 표창을 받았고 회사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은 직원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삶은 기대와 달랐다. 퇴직금은 자녀 대학 등록금과 전세 보증금 일부로 빠르게 사라졌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앞에 대부분의 문은 닫혀 있었다. 팀장 출신이라 일이 손에 익을 거라 했는데 막상 오면 일보다 몸이 안 버티더라고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공사장 가는데 이게 내가 평생 일한 보상인지 싶죠. 그는 하루 10시간 가까이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하지만 한 달 수입은 과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버티는 거죠. 그게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전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는 김정우 씨다. 과거 모 전자회사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퇴직한 그는 누구보다 은퇴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자부했다. 퇴직 전 몇 년간 재무 컨설팅을 받고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나눠 투자했으며 건강도 꾸준히 관리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실패와 예상보다 빠른 아내의 병원비 지출이 계획을 뒤흔들었다. 생각보다 은퇴 후 지출이 많았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아이들 결혼 지원까지 겹치면서 금세 자산이 줄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현재는 일용직 중에서도 가장 고강도의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밤을 새는 날도 잤다. 몸이 힘든 건 참겠는데 옆에서 일하는 20대들이 나를 아저씨도 아닌 할아버지로 부를 때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연금까지 3년 남았는데 버텨야죠. 그는 회사에서 후배들을 이끌던 시절이 가끔 그립다고 말한다. 그 시절 자존감이 지금은 무너진 채 본인의 존재가 일용직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폐지를 줍는 생활을 하고 있는 조명환 씨다. 그는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기업에서 연구소 과장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정통 엘리트 출신이다. 과거에는 기술 특허를 등록하고 국제학회에 논문도 발표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년 퇴직 후 몇 년 사정은 급격히 바뀌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우울증을 겪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고정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출은 그대로였고 급기야 전세 보증금을 빼 생활비로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들이 보면 왜 폐지를 줍냐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라도 안 하면 우울증에 잠식돼서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는 하루 종일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돌고 저녁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과거 회사에서 동료들과 식사하며 나누던 화학 공정 이야기 대신 이제는 거리에서 만난 노인들과 그날 폐지 시세를 이야기한다. 가끔은 내가 진짜 이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맞는지 꿈인지 헷갈려요. 근데 진짜예요. 이게 내 현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특수 사례가 아니다. 현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중장년층이 이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퇴직 시점은 그대로이거나 더 앞당겨지는 중이다. 연금은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며 가족 구성의 형태는 더 이상 노후를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은퇴 준비라는 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언어가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은퇴 후를 낙관했지만 회사에서의 지위는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유효 기간이 끝난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은퇴를 결정한다. 오늘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낯선 유니폼을 입고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은퇴 후 삶이라는 이름이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그 하루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다. 낙을 기다리기보다는 낙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막노동이 내일의 일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휴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평생을 일한 대가로 주어진 여유.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을 필요 없이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여유라는 게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금세 알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온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회사를 나올 때만 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을 마주하고 나면 그 기대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기대할 수 있는 이들조차 막노동 현장이나 택배 물류센터 같은 고된 일터로 향하는 현실은 다른 요인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는 경제적 준비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일과 소득의 단절 이후 나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입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노후 소득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근로기간이 짧거나 납입이 불규칙했던 사람들에겐 매우 제한적인 금액만 지급됩니다. 30년 이상 꾸준히 납입했더라도 월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퇴직금과 사적연금이 더해지더라도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주거비 등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재취업이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이대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단수노동이나 육체노동이라는 겁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함께 무너지는 고된 일상에서 과거의 명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평생 동안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막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존중받던 이름이 사회에 나오면 그냥 나이 든 사람으로 분류되고 젊은 사장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늙은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받을 때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정적 문제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일의 설계입니다. 막노동, 택배 상하차, 폐지 줍기 같은 일은 당장 수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한계는 반드시 찾아오고 결국 그마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소득 모델을 구상해야 합니다. 자영업이든 1인 콘텐츠든 재능을 활용한 강의나 상담이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초기 준비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감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준비를 퇴직 후에야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퇴직 전 35년 전부터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느끼고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지고 사회적 소속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관계의 부재는 경제적 불안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립감 때문에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면서도 거기서 만난 또래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유일한 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나중에는 정보도 되고 기회도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출근길 지하철 대신 공사장 트럭에 올라타고 회사 로비 대신 물류창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는 단 하루라도 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지 개인의 실패나 준비 부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미래일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 낙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그 말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새롭게 설계하고 몸이 아닌 머리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전할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뭐 하지라는 질문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낙이 될 수도 있고 생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